조선 최고의 권력자 숙종. 그가 고양이와 밥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고양이가 죽자 왕도 따라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조선시대 왕실과 양반들이 실제로 겪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퇴근 후 고양이에게 추루를 주며 힐링하는 현대인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 문화, 사실 조선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왕 중 한 명이었던 숙종. 그런데 이 왕이 고양이 앞에서는 한낱 집사에 불과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숙종은 금손이라는 노란 고양이를 끔찍이 아꼈고 정무를 볼 때도 옆에 두었으며 심지어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겸상까지 허락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은 기르던 강아지가 죽자 사람처럼 장례를 치러주고 묘비명까지 써주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외로움을 달래던 선비들은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일기에 그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숙종의 고양이가 왕보다 먼저 죽었을 때 왕실에서 벌어진 그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 반려동물 문화의 충격적인 실체, 그리고 왕과 선비들이 동물과 함께했던 눈물겨운 사연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숙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장희빈을 사사하고 서인과 남인을 번갈아 숙청하며 철권 통치를 했던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숙종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손이라는 노란 고양이였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노란 고양이를 끔찍이 아껴 항상 곁에 두었다. 숙종은 금손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고 정무를 볼 때도 옆에 두었으며 밤에는 침전에서 함께 잤습니다. 현대로 치면 고양이 집사 그 자체였습니다. 숙종의 금손이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손이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수라상 옆에 금손이를 앉혀두고 고기 반찬을 직접 먹여주었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보고 놀랐지만 감히 왕에게 충고할 수 없었습니다. 한문인의 야담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고양이와 함께 식사를 하시니 신하들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현대로 치면 고양이에게 추루를 주며 밥을 먹는 것과 같지만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은 신성한 것이었고 동물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종은 금손이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금손이만을 위한 방석을 만들어 주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혀주었으며 최고급 생선을 먹여주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내의원에 명하여 고양이를 위한 약을 지으라 하셨다. 금손이가 아프자 숙종은 내의원 왕실 의료기관에 명령을 내려 고양이를 위한 약을 만들게 했습니다. 현대로 치면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것과 같지만 조선시대에는 왕실 의료기관이 고양이를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손이도 언젠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금손이가 죽자 숙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 야담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고양이가 죽자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셨다. 숙종은 금손이가 죽은 후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고 정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전설 같은 기록에는 금손이가 숙종보다 먼저 죽자 슬픔에 빠진 왕을 보고 다른 고양이들도 슬퍼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유배지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강아지를 기르곤 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딴 섬이나 산골에 유배를 가면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강아지를 기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선비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강아지가 내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함께 있으니 외로움이 조금은 덜하다. 현대로 치면 혼자 사는 사람이 반려견을 기르며 위로받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은 기르던 강아지가 죽자 사람처럼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정성스럽게 묻어주고 묘비명까지 써주었습니다. 성호사설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짐승이지만 내 친구였다. 오랜 세월 함께했으니 사람처럼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도리이다. 이익은 강아지를 그저 동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친구이자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현대로 치면 반려견이 죽자 화장을 하고 납골 땅에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왕실에서도 개를 귀하게 기르곤 했습니다. 특히 귀한 종에게는 비단 옷을 입히고 전용 사료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실에서 기르는 개에게 비단 옷을 입혔다. 현대로 치면 반려견에게 명품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왕실의 개는 일반 백성들의 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선비들은 강아지를 기르며 일기에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한 선비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반긴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토록 반겨주는 존재가 또 있을까? 현대로 치면 SNS에 반려견 사진을 올리며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비들에게 강아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개는 주인을 알아보는 영물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유교 경전에도 개는 충성스러운 짐승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문인의 문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개는 비록 짐승이지만 주인을 알아보고 충성을 다하니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개를 단순히 짐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를 충성스러운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개를 잘 기르는 법에 대한 지침도 있었습니다. 한 문헌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개를 기를 때는 밥을 잘 먹이고 따뜻한 곳에 재워주어야 한다. 개가 아프면 약을 주어 치료해야 한다. 현대의 반려동물 돌봄 가이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개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마당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한 선비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마당을 걸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현대로 치면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힐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교에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고 선비들은 이를 실천했습니다. 한문인의 문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짐승도 생명이 있으니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 현대의 동물 복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강아지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한 선비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죽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친구가 떠났으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현대로 치면 반려견을 떠나보낸 슬픔과 같습니다. 이익처럼 많은 선비들이 강아지가 죽자 사람처럼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강아지를 정성스럽게 묻어주고 묘비명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한문인의 문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마당 한편에 묻고 작은 비석을 세워주었다. 비록 짐승이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였기에 현대로 치면 반려견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선비들은 강아지의 죽음을 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문인의 시집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10년을 함께했던 네가 떠나니 빈 마당만 바라보며 눈물이 난다. 현대로 치면 SNS에 추모 글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강아지의 죽음이 너무 슬펐던 선비들은 다시는 강아지를 기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강아지를 기르곤 했습니다. 한 선비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다시는 기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다시 강아지를 데려왔다. 현대 반려인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고양이에게 추루를 줍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고양이에게 최고급 생선을 주었습니다. 수단은 변했지만 반려동물을 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반려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에 데려갑니다. 숙종은 금손이가 아프자 내의원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반려동물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립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일기에 강아지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기록 방식은 변했지만 반려동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도 반려동물은 가족이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200년 전 조상들과 똑같은 사랑을 나누고 똑같은 슬픔을 겪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아지파인가요? 고양이파인가요? 지금 곁에 있는 반려동물의 이름과 자랑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